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도 조금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공유를 하고, 네,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실 분들 있다고 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노트 다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임재범 선생님께서 팟세발 이제 등식이었나요? 그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그, 내적을 바꿔서 이제 어떤 정규 직교하는 벡터를 바꾸는 걸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를 한번 조금 이 정리랑, 이 정리를 활용하는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증명은 다들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요건데, 어, 임의의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여기에 정규 직교하는 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요 공간에서 정의된 내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의된 내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이제 코디넷 벡터로 보내주는 함수, 이제 이제 베타라는 정규직교 기조를 사용해서 코디넷 벡터로 보내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fn으로 보내주고, 이제 그 임의의 xy, 이제 v에서의 임의의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얘네 둘이를 내적해 준 거는 얘네들의 코디넷 좌표로 보내주고 그것에 표준 내적을 취해 준 거랑 같다라는 게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증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저는 약간 그냥 하다 보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R2에서 이제 표준 내적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입실론으로 되어 있는 E1, E2가 이제 정규 직교 기조죠. 그 표준 내적이었을 때. 근데 이제 베타라는 이제 2,0, 0,2가 정규 직교하게 되는 내적을 정의하고 싶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V가 R2인 거죠. 그리고 이제 XY 두 개를 가져왔을 때 어, 이제 0,2랑 2,0을 여기 넣어줬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다가 2,0, 2,0 넣어줬을 때는 1이 나와야 되고, 0,2, 0,2 넣어줬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 요 정규직교 기조를 이용해서 코디넷 벡터로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표준 내적으로 해준 것과 얘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2,0,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2,0 그리고 2,0 이렇게 넣어서 내적을 해준 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1,0, 1,0 이렇게가 돼야지 이제 크기가 1이 될 거고, 또 비슷하게 이제 2,0 말고 이제 뭐 0,2, 0,2 보내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뭐 0,1, 0,1 하고 여기에다 표준 내적해줬을 때 이렇게 하면 1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말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 얘를 이 지금 코디넷 벡터로 이제 보내주는 이제 그런 함수를 통해서 보내주면 얘가 0,1로 매핑이 돼야 되고, 얘가 1,0으로 매핑이 된다면, 뭐 물론 순서는 좀 바꿔도 됩니다. 뭐 2,0이 뭐 0,1로 하고, 뭐 0,2가 뭐 이제 1,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어차피 이 모든 걸 다 얘를 이 파이 베타라는 함수를 통해서 코디넷 벡터로 보내주고, 그거를 표준 내적해 준 것과 이제 똑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2,0과 0,2가 정규 직교 기줘야 되니까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네. 그, 그럼 V에서 있는 저 X, Y의 내적은 표준 내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그쵸. 여기에 있는 아, 내적은 일단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정규 직교가 되게 하는 이러한 내적을 찾고 싶은데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얘를 좌표 변환하는 함수로 보내줘서 이제 코디네이트 벡터 두 개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표준 내적 해준 게 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이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얘가 요렇게 요렇게로 연결되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은 이제 2,0에 대응되고 0,1이 0,2에 대응되는 이런 좌표 변환 행렬을 요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역으로 유추해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결국에는 그러면 일단 요러한 좌표 이제 이렇게 좌표들이 각각 매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베타를 이제 입실론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2,0, 0,2를 입실론 1,0, 0,1로 보내주는 요러한 좌표 변환 행렬을 생각해주면 요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0과 2,0을 이 베타를 통해서 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입실론에 대한 이 좌표 변환 표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해준 거니까 이 0의 그 코디네이트 벡터와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해준 거랑 사실 이 두 개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건 표준 내적입니다. 지금 둘 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코디네이트 벡터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보내준 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얘의 정체가 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요 친구 좀 이 좌표 변환 행렬 곱해준 거에다가 트랜스포즈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기 때문에 요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1 나오는데 그래서 요게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 내적의 정체였다라는 흐름으로 같습니다. 좀 제가 설명이 조금 버벅거리긴 했는데 조금 혹시 큰 흐름은 좀 공감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요 네.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얘가 정규 직교하는 이제 내적을 주고 싶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내적 제가 찾고자 하는 내적은 모르니까 요거를 통해서 그 내적을 찾자라는 이제 그 흐름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네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내적이 결국에는 2,0이랑 이제 0,2가 정규직교하는 그 하게 만드는 내적의 행렬 표현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나라는 거를 좀 살펴보니까 아, 이렇게 이런 원리에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공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우리 일변수 적분 연습 문제 때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그 파세발 등식이라는 게 나왔어가지고 이게 좀 관련이 있나라는 걸 좀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f라는 함수가 있고 이게 2파이 주기를 가질 때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만족하게 되고 이 각각의 개수가 사실은 이 원래 함수와 그리고 이 정규 직교하는 기저의 이게 내적이었잖아요. 적분이 내적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내적이고 얘는 지금 이 코사인 nx의 크기로 정교화해준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연습 문제로 가보면 요거를 지금 보여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요 코사인 nx, 사인 nx 그리고 여기 앞에 그 1이 1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이제 그냥 정규는 아니고 그냥 직교하는 기저였어요. 근데 이게 정규화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사실 이 파이분의 1로 이제 나눠줬다는 거는 이거를 그냥 정규화 해줬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교 기저니까 이게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앞에 파이분의 1을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규 직교 기저 베타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지금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거를 사용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그 파이분의 1 루트 파이분의 1로 이제 정규화 시켜주면 얘가 정규 직교 기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정규 직교 기저인데, 그러면 요 fx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랑, 그리고 얘랑 내적해 준 거. 그 정규 직교 기저니까 애초에 정규화 시켜줄 필요 없이 그냥 요 내적 시켜준 거. 그리고 여기 정규 직교 기저와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여기도 개수랑 그 이제 정규 직교 기저, 그 기저 중에 하나고, 이건 이제 내적 시켜준 거. 그리고 얘도 내적 시켜주고 해준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얘만 빼오는데, 이제 얘는 지금 요 베타라는 정규 직교 기저로 그냥 직교 기저로 표현한 거고, 이 파이분의 1로 나눠준 건 사실 그냥 그 요 베타 프라임이라는 정규 직교 기저를 사용해서 표현한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초에 이걸로 정규화 시켜준 거니까. 이게 지금 루트 파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해준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요게 지금 네, 제가 좀 말을 버벅거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전개를 그대로 시켜주면 얘는 이렇게 내적시켜준 걸로 볼 수 있고, 이 정규 직교 기술로 표현한 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코디넷 벡터들만 이제 코디넷 벡터를 사용해서 표준 내적을 해준 건데, 그러면 그 요거를 다시 전개해주면 이 앞에 있는 이 코디넷들을 이제 이게 지금 코디네이트들이잖아요, 전부 다. 얘네들을 이제 그 표준 내적에 넣어준 건데, 표준 내적은 사실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 요거는 조금 저도 아직 잘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무한하게 쭉 다 적어주고 여기다가 트랜스포즈 시켜주고 똑같은 거 이렇게 쭉 다 적어주면 사실은 이 컴포넌트별로 제곱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얘의 이 친구의 제곱, 요 친구의 제곱, 요 친구의 제곱인데, 요거를 지금 전개해서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 앞에 5분의 1 나오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정확하게 우리가 찾던 그 식이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대에서 그 있었던 것들이 그 유한 차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무한 차원에서 되는 그런 것 좀 찾아보라고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해봤는데 되긴 되더라 라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하나를 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맨 처음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좀 리스 표현 정리 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스테이트먼트만 좀 공유를 하면, 일단 임의의 벡터 공간 V와, 그리고 이 V에 이제 그 스칼라를 이제 스칼러 F로 가는 그러한 리니어 펑셔널 F들을 모아놓은 이제 공간에서 이제 V 스타라고 할 때, 그럼 거기에 있는 원소 리니어 펑셔널 하나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이 리니어 펑셔널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 리니어 펑셔널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니어 펑셔널에다가 벡터 x, 그러니까 지금을 넣어줬을 때 이거는 사실 y라는 임의의 고정된 벡터 하나를 가지고 오고 걔랑 x를 내적해 준 거랑 똑같다라는 게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이게 어 조금 앞의 내용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시도를 한번 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게 지금 2,0이랑 0,2를 그 정규직교 기조로 보는 그런 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적을 주고 정규직교 기조가 주고 그리고 이제 리니어 펑셔널 하나를 줘야 되니까 R2에서 Y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얘를 그냥 EX 플러스 3Y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리니어 펑셔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1열에는 이제 F에다가 지금 이 정규직격이죠.
원소 넣어준 거. 그러니까 f의 2,0 그리고 f의 0,2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2만 들어가니까 얘가 4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2 들어가니까 6 튀어나와서 지금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그 요거는 선대 초반에 그 뭐죠? 선형대 수학의 기본 정리 요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x 하나를 넣어줘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x가 아니고 그러니까 x, y 그러니까 R2에서 x, y를 하나 넣어주면 얘가 이제 요 코디네이트 벡터로 변환시켜 준 거, 요 친구랑 그리고 얘를 이제 행렬 표현으로 바꿔준 거, 얘랑 이제 행렬 곱을 해주게 되면 얘랑 이렇게 지금 이 x, y가 요 베타라는 걸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6이랑 그리고 이제 그니까 행렬 4, 6이랑 그리고 얘랑 이렇게 곱해주는 형식이 되고 근데 이 형태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그 표준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랑 지금 얘랑 내적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 표준 내적으로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 표준 내적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 다시 이게 이제 아까 그 파세발 등식에 의해서 원래 공간에서의 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발한 거는 얘는 이제 함수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트 벡터인데 얘를 이렇게 해줬더니 이 형태에 의해서 얘가 지금 표준 내적이 되고 요 표준 내적을 해줬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코디네이트 벡터인데 이거를 다시 파이 베타 인버스로 해가지고 얘 있는 원소를 이제 원래 있던 공간 여기로 보내주고 그 얘도 원래 있던 얘로 보내준 다음에 이 두 개를 원래 공간에 있던 내적으로 해준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거를 원래대로 보내주고 얘도 원래대로 보내준 다음에 내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보내주면 XY가 되고 얘는 원래대로 보내주면 8, 12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실제로 내적해주니까 여기 있던 거랑 똑같은 게 나왔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이제 그 정규직교 기조를 사용하면 아까 그 파세발 등식에 의해서 얘의 코오디네이트 벡터 두 개를 잡아주고 이것의 표준 내적을 취해준 거는 원래 공간에서의 내적의 그 x랑 y의 내적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어 이제 그 임의의 리니어 퍼ങ്셔널 f를 가지고 와서 정규 직교 기저 베타에 대해서 해주면 지금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는 선대 좀 초반부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형태 때문에 지금 얘는 지금 행벡터고 얘는 지금 열벡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태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금 두 개 해주는 게 사실은 이게 표준 내적이랑 똑같더라. 요게 지금 보면 지금 어떤 거냐면 어 얘가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x의 좌표 벡터로 표현해 준 거, 코디네이트 벡터로 표현해 준 거,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떠한 그 원래 공간에 있던 그 코디네이트 벡터 중 하나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표준 내적을 취해 준 거고, 그러면 얘가 표준 내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얘를 원래 공간으로 보내주고 얘도 이 베타로 사용해서 코디네이트 벡터로 표현한 걸 다시 원래대로 보내준 다음에 원래 공간에 있던 내적을 취해준 거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제 나름의 납득이 됐었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생각을 좀 그래서 그래서 요 친구가 결국에는 이 유니크한 y에 해당된다. 어떤 리니어 펑셔널 우리가 그 g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는 사실 어, 지금 이제 g로 했으니까 제가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어, 그 파세발 등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좀 쭉쭉쭉 나아갈 수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구체화해서 이렇게 또 봤더니 이것도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라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네, 전 이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도 흐름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거기 중간에 EX 네.
플러스 3i인가요? 그러면 아, 네네, 그쵸. 네, 네, 잘못했네요. EX 플러스 3화인데, 네, 어, 이렇게 돼야 되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니어 펑셔널을 저 f로 잡고 네, 그래서 유니크한 y가 네. 왜 저게 되는지 아, 이거요? 어 여, 여기서 그 유니크한 y가 뭔가요? 요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원래는 함수였는데 이제 형태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벡터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니까 그 지금 이 R2로 옮겼을 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시 자체가 R2여서 R2에서 R2로 가는 거라 좀 그 근데 이거를 이제 임의의 V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함수고 어 여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앤데 근데 이제 얘를 보내고 났더니 이 두 개를 해준 게 어떻게 보면 그 표준 내적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벡터고 얘는 함수지만 사실은 얘도 함수처럼 그러니까 벡터처럼 볼 수 있더라. 여기에서 벡터 여기에서 벡터처럼 볼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표준 내적 해석과 똑같이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계산한 거니까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 여기서의 표준 내적으로 계산한 것과 여기에서 이 지금 그 원래 있던 내적으로 계산한 거랑 그 정규직교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그게 두 개가 똑같다고 볼 수 있었잖아요. 아까 파세발 등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유니크한 y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얘를 다시 베타라는 걸 사용해 얘가 지금 어떤 그 1바이 n짜리 그 행렬이 튀어나올 건데 그 행렬을 다시 베타를 사용해서 그 베타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 그 1바이 n짜리의 그 벡터 그 좌표 그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다시 원래 공간으로 보내줘서 그게 유니크한 Y의 정체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계산 해보면서 해가지고 조금 이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설명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저 F를 베이시스 교환하는 거 저 친구를 다시 원래대로 돌린 친구가 유니크한 Y가 아 네네네 아, 오, 오. 그리고 저번 전 페이지에 있는 거는 네 파세발 등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적을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까지 적분하고 파이로 나눈 거를 내적으로 줬을 때 이제 그 내적을 만드는 그 정규 직교 기저가 있고 네 또 그 이제 원래는 파이나이트 디멘전에서만 됐었던 그 등식이 이제 무한 차원에서까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죠. 네네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개수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다 제곱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그냥 이게 무한하니까 이렇게 끝을 이렇게 벡터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무한하게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요렇게 뭐 물론 끝까지 나아가겠지만 요렇게 해주면 사실은 엘리먼트별로 그냥 제곱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다 개수들이었는데 개수들의 제곱으로 다 표현이 되더라 실제로 그거를 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만 좀
봤고 이게 왜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 이게 나중에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정도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좀 말을 못해서 그 노트를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네. 혹시 뭐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 이제 공유해 주실 걸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질문이 있으시면 아,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엔 약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네.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F가 바뀔 때마다 네. 지금 8,12에 해당하는 Y가 계속 그에 대응해서 고정되게 바뀌는 거죠. 아, 그쵸. 네. 이제 그러니까 이 F가 바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준 예시에서는 이게 리니어 펑셔널이었기 때문에 얘의 행렬 표현이 4, 6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형태 때문에 요게 지금 만족이 되잖아요. 표준 내적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음, 얘를 다시 원래 있던 공간,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그 FN으로 우리가 내려서 생각한 거잖아요. R2로 내려서 생각한 건데 원래 있던 공간으로 다시 보내주면 Y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음, 음, 그게 음,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 하려고 하는 얘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어, 네. 그, 그, 뭐라고, 증명을 봤을 때 저는 좀 사실은 뭔가 살짝은 어거지로 증명하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아, 이 흐름대로 가면 좀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신기하네요. 아, 저도 그냥, 네, 그냥 좀,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좀, 네,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읽다 보면,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봤는데,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심이라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되나? 라는 생각하면서 음, 보니까, 좀 뭔가 저만의 질문이 이렇게 내면에서 생기길래,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명서준 선생님이랑 박광현 선생님 두 분 그 공유를 해주실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일단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오늘 그 리스 표현 정리에 대한 뭔가 얘랑 좀 친숙해지기 위한 그냥 간단한 예제들 몇 개 그냥 설정해서 그냥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리스 표현 정리를 보면서 이번에 꼭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리스 표현 정리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면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리스 표현 정리를 이용해서 찾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스 표현 정리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좀 복습 리콜하고 넘어가면 그냥 파이나이트 디멘전인 벡터 스페이스랑 여기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저기 GY라는 친구를 이제 V에서 F로 가는 이런 리니어 펑셔널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때 이제 V에 대응되는 어떤 듀얼 스페이스인 이제 V 프라임을 다시 정의하고, 이제 V 프라임에서 어떤 원소를 뽑아 오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유니크한 Y가 있어서 이제 그 여기 이 친구를 이제 내적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리스 표현 정리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스 표현 정리를 그 기대수 영상을 이제 뭔가 보고 그 GPT한테 리스 표현 정리 구체화 예제 중요한 구체화 예제를 그좀 달라고 하니까 죄다 무슨 실에서 예제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내석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친구인가 봐요. 네, 근데 실내석 쪽은 네, 아예 모르겠어서 그냥 좀 간단한 거 그냥 제가 몇 개 그냥 들고 왔고요. 엄청 간단한 거. 네. 네, 이제 V를 R3로 주고 내적을 그냥 닷 프로덕트로 주고 이제 V스타 정의하고 이제 V스타의 리니어 펑셔널을 이제 그냥 이런 친구로 가지고 왔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줬으니까 그냥 저기 내적에 대응되는 행렬이 아이덴티티일 거고 네 그럼 이제 이런 리니어 펑셔널에 대응되는 이제 y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제 2-3 1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만약에 내적이 좀 이상하게 주어졌다면 네 방금 이승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을 써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에서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어? C2로 줬구나. 네, 네, 이제 복소, 복소수가 이제 저기 두 개씩 주어진 어떤 C2 벡터 스페이스를 주고 이제 저 내적을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복소수에서의 내적, 그 뒤에 거 저기 컨주게이트 해주고 다 더해주는 걸로 해주고 이제 뭐 저 V스타 정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펑셔널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G라는 친구를 이제 복소수 두 개를 입력받을 건데 C2니까 이제 복소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친구로 이제 줄 건데 이제 이 친구를 내적으로 바꿀 때 이제 복소수에서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그 저기 내적을 할 때 뒤에 있는 친구를 컨주게이트 해줘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을 이제 컨주게이트한 친구들로 이렇게 바꿔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소수일 때는 y가 그냥 실수일 때는 y가 그냥 개수들로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복소수일 때는 이렇게 컨주게이트를 취해줘서 구해야 되고요. 네, 이거 3번 같은 경우도 별건 아닌데 그냥 그 계속 풀이에서 풀었던 것들도 그냥 리스 표현 정리로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기 코사인이랑 사인이 그냥 정규직교가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때 디멘전은 2n 플러스 1로 여기 그냥 n까지만 설정했습니다. 파이나이 디멘전으로. 네, 근데 네, 사실 네, 굳이 파이나이 디멘전이 아니어도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이제 내적을 그냥 그 V에서 두 함수가 주어진다면 이 두 함수에 대한 내적을 그냥 이렇게 주고 그 V 스타를 정의해 주고 나서 이제 요 친구를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뭐였냐 하면 우리 이제 저기 예제 일분수 이적분행 예제 풀 때 이 친구들이 저기 개수를 뽑는 친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수를 뽑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 벡터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이제 듀얼 스페이스의 이제 원소들이었던 거죠. 네, 이제 그 리니어 펑셔널이었고, 네, 이제 F를 입력받아서, 네, 약간, 네, 이런 연산을 수행한 후에 이제 R 값을 뱉어내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었고, 이제 이 친구들도 똑같이 그냥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그 유니크한 Y가 대응되는 친구들이 그냥 이런 친구들이었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본격적으로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벡터 스페이스를 R2 그냥 내적으로 그냥 다 프로덕트로 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R2 평면 상에서 이제 R2 위에 정의된 함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x와 y를 입력받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집어넣는 fxy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기 아, 아, 네. 이 친구도 뭐 V스타의 원소고, 네. 원소가 될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친구의 미분이 어떻게 되나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 멀티베리에이트 함수이기 때문에 그 df가 이렇게 어 1 플러스 1 곱하기 2 행렬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 이제 x에 대해 편미분한 친구, y에 대해 편미분한 친구.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네. df가 이렇게 정의될 거고. 이제 만약에 방향도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 원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여기 df에 이 원에 대응되는 요청거를 넣어줘서 이제 f의 이 원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그냥 ex가 나올 거고 여기 E2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구해보면 EY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임의의 방향 U에 대해서 방향도 함수를 그 구해주게 된다면 그냥 이런 친구가 나올 텐데 이때 여기 이 방향도 함수도 이 V 스타의 원소로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여기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냥 방향이 주어진다면 요쪽이 요쪽에 고정된다는 소리고 이제 x랑 y를 입력받아서 그 방향도 함수의 그 미분값을 뱉어내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V스타의 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리셋 표현 정리를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를 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U1과 U2를 이제 입력받았을 때 걔의 그 내적을 해주는 친구가 EX랑 EY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 방향도 함수가 있을 때 그 방향도 함수가 입력받는 그 이제 요 방향에 대해서 요쪽 부분을 계속 입력받을 때 그 유니크하게 계속 존재하는 Y인 부분이 요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함수에 리스 표현 정리를 적용해서 그 보장되는 유니크한 Y가 사실 여기 그레디언트 F가 이제 된다라는 게 그레디언트 F의 약간 진짜 정의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영문 이퀴에 보면은 이제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이렇게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리스 표현 그 방향도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얘를 내적으로 표현할 때 모든 u에 대해서 성립하는 유니크한 이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그냥 칼큘러스에서는 그냥 뭐 네, 그 만약에 그냥 칼큘러스에서는 f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레디언트 f는 그냥 x에 대해 편미분한 거, y에 대해 편미분한 거 벡터로 써가지고 ex와 ey로 구성된 벡터다라고 배우고 또는 이제 여기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쪽의 어떤 그런 벡터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뭔가 진짜 정의는 진짜 정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문 이키에서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의 형태가 내적이 다 프로덕트가 아니게 되면 저 모양도 아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국면 위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실 위상수학과 응용하면서 아까 이제 스줄에서 거기 스터디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초반에 이게 곡면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가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거 뭔가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챗GPT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했는데 이게 계속 뭔 소리인지 계속 몰랐는데 이제 뭔가 이번에 조금 파회를 한 느낌이 네, 조금 들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여기 구면좌표계를 예시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이제 그 R3 상에서 이제 여기 9를 이제 매개화를 세타와 파이에 대해 매개화를 해주면 R3에 있는 저기 9의 좌표를 이제 요렇게 이제 매개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9 위에 정의된 그 함수 f를 이렇게 한번 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9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레디언트가 그냥 이렇게 나올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9 위에서 나오는 그 벡터들의 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9에서 점 하나를 찍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9의 점을 찍으면은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탄젠트 플레인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네. 여기 이 플레인을 보통 이 탄젠트 플레인 그 TPS 네, 여기 지금 9가 S1이기 네네네. 그 저기 보고 있는 국민 S1이기 때문에 TPS1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이제 요 벡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TPS가 이루는 저 그 탄젠트 플레인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지금 9에 대한 매개화가 R 세타 콤마 파이로 이제 9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9의 탄젠트 플레인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제 이 점에서 아이고 저 점에서 R을 세타로 미분한 거랑 파이로 미분한 것들의 이제 그 모임이란 말이죠. 네, 이제 뭐 A랑 B는 실수. 네, 여기 여기 이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9 위에 점을 딱 찍고 이 9 위에서 이제 그 9와 접하는 이 두 개의 임의의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혹시 알세타랑 알파이가 뭔가요? 아, 그 R을 세타에 대해 한번 편미분한 거, 파이에 대해 한번 편미분한 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9 위에서 이제 얘랑 얘를 적분이래. 저기 내적을 한다는 거는 얘를 내적을 한다는 거는 그냥 내적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분해하고 매트릭스 관점을 이렇게 써보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 만약에 얘를 분해해서 A 곱하기 C 알세타 내적은 이제 여기 매트릭스 곱할 때 이제 얘랑 여기 AC 여기 이렇게 대응돼서 AC 알세타 내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쫙 분해한 다음에 약간 매트릭스 표현으로 다시 딱 바꾸면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AB는 여기 이 탄젠트 플레인 상에서 이제 만약에 R 세타랑 R 파이를 그 베이시스로 했을 때 가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베이시스를 R 세타랑 R 파이로 했을 때 이 벡터를 그 저기 그 뭐라 하죠? 그 코디네이트 벡터 말하는 거. 네네네네. 코디네이트 벡터. 네. 네. 코디네이트 벡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이런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네, 네, 내적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제 뭐 A랑 B를 이제 U로 두고 C랑 D를 이제 V로 놓는다면 이제 UT 이제 뭐 이거는 E 여기 F 얘랑 얘랑 똑같고 얘를 G라고 둔다면 이제 요 내적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 위에서 그 하는 내적은 U랑 V를 내적할 때 이 내적의 그 내적의 매트릭스를 요런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저 근데 혹시 그 알세타 알파이가 어떻게 보면 저 저평면의 베이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혹시 왜 그렇게 되나요? 아, 그거는 이제 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냥 인투이션 정도만 혹시. 네. 그 R을 얘 이 방향으로 편미분하고 이 방향으로 편미분하기 때문에 둘이 약간 좀 약간 독립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모든 저평면마다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모든 저평면마다. 어, 저 P라는 점이 그러면 저 R 세타 파이의 함수 값인 거죠, 선생님? 아, 네, 그, 그쵸, 그쵸, 그쵸. 네. 여기서 이제 한 점으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P가 있고, 네네네. 그러면 그 P에서의 저평면을 보려면, 어, 저 두 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음,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탄젠트 플레인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는 저기 미분기하에서 수학, 약간 수학 전공 과목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네, 약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네, 정확히 설명 못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네네. 궁금한 점 또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 구 위에 한 점 P에서 이렇게 내적하는 거랑 그냥 저평면도 이제 평면이잖아요. 이 TPS1 이것도 평면이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R세타랑 R파이를 베이시스로 두고 표준 내적을 하는 거랑 다른가요? 아니면 이게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어, 알세타 알파임하고 어떻게, 아, 저 평면에서는 둘이 독립이 아닌가요? 이 저평면에서는 이제 얘랑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죠? 아, 그럼 이게 구에서 내적을 한다는 게 뭔가 별개의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구위의 그냥 똑같이, 네. 저평면에서 내적을 한다는 건가요? 아, 네,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요 구 위에서 정의된 F가 있더라도 그 F의 미분을 한다는 것은 여기 F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 점에서의 그 방향을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약간 그 미분 방향.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구에서 미분을 한다는 거는
이제 R3에서 할 때랑 다르게 R3에선 이제 XYZ 방향을 보고 하는데 여기선 세타랑 파이 방향을 보고 한다는 네. 건가요? 아,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지금 저, 얼투, 그, 세타랑 그, 저, P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거에 대한 저평면이 있으니까, 저거를 구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타랑 P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는 게, 그, 진짜, 그러니까 구에서 미분한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저, 얼투에서 실제로는 얼투에서 하는 미분을 저 구 위로 갖다 놓는 거니까, 미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얼투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상 여기에서 미분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그 그레디언트 F가 라운드 F, 라운드 세타, 라운드 F, 라운드 P가 아니다라고 저도 그 이제 팩트로만 들어봐서 그냥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F를 어떤 이 구 위에서 정의역을 딱 제한을 시킨 건데 그냥 그레디언트를 예를 취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세타 P에서 미분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레디언트의 정의를,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러니까 RN에서는 그냥 그 정의를 그냥 이렇게 약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정의가 아니었고, 만약에 진짜 정의가 방향도 함수가 있고, 그 방향도 함수를 내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방향이 들어와도 그 방향도 함수를 만족하는 유니크한 y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관점을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f가 있고, 이 f를 구한다면은, 이거는 이게 맞을 거란 말이죠.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f를 구한다면, 그 f의 어떤 미분을 구한다면. 그리고 이제 얘의 어떤 방향 미분을 취해준다면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러고 이걸 다시 내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이 유원 유투랑 유원 유투는 거기 있는 거죠.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를 유에 대한 내적으로 다시 바라볼 때 어떤 유가 오더라도 여기 얘를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니크한 y가 있다면 걔가 그레디언트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DUF는 그 어떤 공면이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이제 미분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내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이게, 네, 그 미분을 하는 거는 저기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맞고, 이제 그거를 내적으로 바라볼 때 그 방향도 함수를 이제 그 취할 때 갖는 그 방향 벡터가 가지는 그 공간에서 내적을 해야 되니까 그 공간에서 정의된 그 내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준 내적이면은 이 y가 그대로 d세타분의 df, d5분의 df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구에서의 내적이 표준 내적이 아니니까 이제 따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음, 제 생각은 네. 그거예요. 그럼 혹시 구에서의 내적은 왜 표준 내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에서의 내적이 아니라 구의 저평면에서의 내적. 어, 근데 여기 구의 저평면에 대한 내적을 지금 그 베이시스를 얘랑 얘로 저기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 것처럼 여기 유도 이 P를 여기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P를 중점으로 하는 이 어떤 벡터일 거란 말이에요. 즉 네, 네. R 세타랑 R 파이를 이제 거기 제 베이시스로 가져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내적이 요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음, 아, 네네네. 아, 그럼 여기 구 그림 밑에 있는 내적 식에서 이 내적은 표준 내적일 필요는 없겠네요. 어디 네, 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신 여기요. 부분에서, 네. 네, 여기는 이제 항상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내적에 음, 대한 그 가중 책렬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혼란이 살짝 오는 게 그 F가 9 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리스 표현 정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만약에 내적이 그냥 I로 주어졌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9니까 매트릭을 이제 S2의 매트릭을 써야 된다.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매트릭을 저렇게 이 I로 바꿔도 되는 건지. 네, 이거 S2네요. 네네네. 네, 맞아요. 어, 바본가? 네. 네,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아, 네, 맞다라고 제가 뭔가 확실하게 말은 사실 잘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저도 제가 이해한 방식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그 저번 이상수학과 응용 시간에서 백재민 선생님이 이걸 다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서 저도 그거를 제 방식대로 이렇게 좀 풀어서 온 거여가지고.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혼란을 그, 불러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예 처음 보는 거라. 아, 근데 설명 더 들으면은 좀 더 어떤 맥락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가 여기 그 S2에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그 탄젠트 플레인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탄젠트 플레인 위에서의 내적은 네, 베이시스가 이걸 때 내적은 그 요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 G는 우리가 봤던 여기 있는 이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V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아까 위에서 주어진 F가 있는데 근데 그 F의 이제 미분을 보면은 네, 미분을 세타에 대해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여기 파이에 대해 미분한 거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P를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제 이거 또한 이제 V 스타의 원소가 될 수, 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방향도 함수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매트릭스에 U1, U2를 여기 그 미분 매트릭스에 여기 곱해주는 걸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여기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내적이 U1과 U2에 대해서 여기 알파랑 베타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저기 뭔가 여기 모르는 벡터에 대해서 내적으로 그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내적을 여기 이 친구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G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그 벡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네. 이쪽 부분을 풀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요렇게 요거로 쓸 수가 있겠고, 이제 다시 요렇게 그, 네, 또 매트릭스 곱을 해주면은, 네, 요거랑 요거랑 곱해지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 요거랑 곱해지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랑 같아지는 거를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얘가 돼야 되고, 이 친구가 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알파랑 베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알파랑 베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쭉 저기 그냥 그 리니어 시스템 풀듯 풀어주면은 알파랑 베타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F를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라는 게 그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쪽 부분을 다시 매트릭스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G-F-F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곱해지는 벡터는 이 친구.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 지금 G가 좀 혼용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G가 뭐였냐면 EFFG인데 얘의 인버스를 구해주면은 얘가 딱 이 형태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냥 이게 아니다. 그냥 세타에 대해 편미분하고 파이에 대해 편미분해서 한 게 그레디언트가 아니다. 공면 위에서는.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요 친구에 대해서도 어머나 어머나 어, 네. 네. 요 친구에 대해서도 여기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R을 세타에 한번 파이에 대해 한번 편미분해주고 각각 EFG를 구해준 다음에 EFG로 이루어진 이 매트릭스를 그 내적의 가중책률 매트릭스를 구하고 G의 인버스를 구해준 다음에 이 여기 F를 F를 세타에 대해 편미분한 거랑 파이에 대해 편미분한 이 벡터에 대해서 G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9가 아니라 막 R2에서 봤다면은 이제 G가 그 RX랑 RY로 보면 항등 행렬이 나오니까 그래디언트가 그쵸, 저희가 그쵸. 잘 아는 그래디언트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매개 변수화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디언트가 달라지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구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하나 잡긴 했는데, 다른 매개 변수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른 매개 변수를 잡아도 이 EFG로 이루어진 이 매트릭스는 똑같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다른 변수로 해도요. 네네. 이게 음, 미분기하에 가면은 이 값들을 이제 공면의 펀더멘탈 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약간 뭔가 그거랑, 네. 약간 좀 그래서 어, 그러지 않을까. 엄청 신기하네요. 그리고 혹시 그 S2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요게 S1이고요. 네, 요게 S2.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혼란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뭐 혹시 노트를 한 번만 공유 주시면 좀 혼자서 해보고 네네. 싶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 R2에서 보던 거 말고 다른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라디엔트가 달라진다. 네. 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따로 질문 없으시면 박강현 선생님 한번 공유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 네. 어, 네, 저는 이번 영상 초반에 이제 직교 분해, 그러니까 공간의 직교 분해 이런 게 나와서 이거의 예시를 한번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리 떠올려도 좋은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명서준 선생님 발표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이 직구 한국말로 여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S의 모든 벡터들과 수직한 그런 벡터들을 모아놓으면 그 직구 여공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W가 V의 부분 공간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W랑 직교한 부분이랑 이렇게 분해가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R2랑 R 이렇게 수직하게 쪼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S1부터 살펴보았고요. 그 S1에서의 접선 그리고 법선 이 두 개가 다시 이 평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1이라고 하는 것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매개화를,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그 매개화를 찾으니까 코사인 T, 사인 T가 나오게 돼서요. 그거를 이제 X라고 부른다면 이 X 자체를 좌표별로 미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첫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첫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쭉 스팬을 시켜주면은 접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점 X에서의 접 공간, 이렇게 스팬을 시켜준 걸 접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선을 예를 들어서 TX S1로 부른다고 하면은 얘의 직교 여공간을 찾아보면은 요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벡터 공간이고, 그러니까 R2의 어떤 부분 벡터 공간이고, 그러면은 얘에 따르는 직교 여공간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하고 이 X에다가 수식인 모든 벡터들을 싹 다 모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조건을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런 꼴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코사인 T, 사인 T가 이런 V1, V2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돼서 정말로 이 법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이런 애들이 원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엔 이 공간 R2를 생성을 시킨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사실 이걸 해서 얻는 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S2로 넘어가서 아까 명수 선생님이 해주셨던 건데 이 매개화를 이런 꼴로 잡아보고 이 XU라는 벡터는 요 놈을 U로 편미분을 시키면 이렇게 벡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XV라는 놈은 요 X를 V로 편미분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 둘을 스팬을 시키면은 이런 접평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접평면에다가 수직인 어떤 선이 하나가 존재를 할 텐데 얘를 법선, 그러니까 뭐 법평면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제 선이니까 법선이라고 부르면은 이 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XU랑 XV랑 외적을 시켜주면은 얘의 수직인 그런 벡터가 나오잖아요. 걔를 스팬을 시켜주면은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얘 둘이 외적.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 둘이가 XU가 되고 XV가 돼서 얘네 IJK로 외적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벡터가 나와서 네, 여기 길이가 지금 1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얘를 스팬한 것이 요 직선의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왜 분해를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은 음, 그래서 시점을 이제 x라고 두고 R3 안에 어떤 임의의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이 접평면 성분하고 덥선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W라고 하면은 요만큼 가는 성분이 A가 있고 요만큼 가는 성분 B가 있고 그리고 수직으로 가는 성분 C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분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 A, B, C라는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앞에다가 뒤에다가 XU를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 N하고 요 XU하고는 서로 수직이어가지고 0으로 날아가고 또 XV를 W랑 내적을 시켜주면은 N하고 XU 수직이니까 0으로 날아가는 그런 계산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려는 행위가 이거인 거죠. 이 A, B, C 요 개수들을 구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은 이 W에다가 XV를 내적을 시켜주든가 여기다가 뭐 N을 내적을 시켜주면은 바로 C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 XU를 내적을 시켜줘가지고 아까 영소년 선생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 A, B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꼴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A, B 개수를 찾는 거니까 요 A, B는 요 행렬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C는 그냥 이 아까 구한 요 M 벡터 요거를 W에다가 그냥 내적을 시켜주면은 요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특별히 관심 있는 벡터가 얘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X, U, U 이런 게 뭐냐면은 이 X를 U 방향으로 미분한 게 XU라고 아까 했는데 U로 한 번 더 미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XUU는 이제 X를 두 번 U로 미분한 거고요. 그래서 XUV라고 하는 거는 U로 한 번 미분, V로 한 번 미분이 되고 XVV는 V로 한 번, U로 두 번 미분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그냥 XV, XU 성분을 뽑아낸 거를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XU 아까 9에 대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나 잡고 U로 두 번 그냥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오고요. U로 미분, V로 미분하면은 이런 꼴이 나오고 V로 미분, U로 미분하면 얘, V로 두 번 미분하면 얘가 나와서 아까 했던 대로 이 XUU 이런 녀석들이 두 번 미분한 녀석들이 이렇게 R3 공간 밖으로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으면은 얘를 요 성분으로만 이렇게 보겠다는 게 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아까 한 대로 XU랑 뭐 이렇게 내적을 시켜가지고 좌표 성분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왜냐면 얘를 직교한 성분들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이 적공간 성분하고 박공간 성분하고 이렇게 직교 분해가 되는 거를 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를 이렇게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UU, XU, XV라고 하면은 요 XUU에 XU 성분, XV 성분 이렇게 뽑아내주면은 00, 0 코탄젠트 뭐 이런 식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런 식 나오고 또 곱섬도 성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까 구체적인 수식을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벡터들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관찰해 볼 거리가 뭐냐면은 이 XUU라고 하는 녀석이 XU랑 XV 방향으로의 성분이 다 0이거든요. 그리고 수직인 성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N 이런 꼴로 남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은 XU라는 벡터가 이러한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XU를 다시 U로 미분한 XUU라고 하는 놈에 이 접평면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근데 XUU가 아까 마이너스 N 얘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U의 진행 방향이 U 방향으로의 지금 진행 방향이고요. XU가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U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XU 자체에 대한 U 방향 변화량이 변화 그러니까 변화 양상이 사실은 각 접평면마다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성분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다음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정말 이 접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을 받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각 접평면을 이렇게 진행 방향마다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수직으로만 힘을 받아서 이 접평면 안에서 뭔가 방향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돌아가는 경우 없이 그냥 그대로 얘를 이렇게 쭉 부드럽게 딱 고정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XUU를 두 번 미분한 거를 고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 살짝 놓쳐가지고. 그, 저 정확히는 잘 아직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 공률 구할 때 그 저희가 y는 x제곱에서 그냥 접선만 보면은 얘가 얼마나 굽어진지 모르고 이 접선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기준으로 얘가 굽어 있냐 안 굽어 있냐 굽어 있다면 얼마나 굽어 있냐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냥 이 접벡터만 봐서는 모르고 이 접벡터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 휘어짐을 만드느냐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XU라는 대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접벡터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가냐 그것이 이제 어떤 공간에 이런 휘어짐을 만드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꼭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걸 고려를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두 번 네, 미분한 것들을 네. 저 XU랑 XV랑 N으로 서로 저 잡공간 성분이랑 법공간 성분으로 이제 구해보고 싶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 XU를 U 방향으로 미분을 시켰을 때 저평면 안에 남아있지 않고 얘가 이렇게 어, 네, 지금 이거 같이 얘가 지금 수직으로 힘을 받아가면서 얘가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이쪽으로만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보려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 접공간 그러니까 저평면에서 방향을 트는지 요거를 보고 싶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평행이동이 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서 네, 그런데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저평면에서의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찔끔찔끔 성분이 남아 있으면은 얘가 저평면에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다음 순간에서 얘가 살짝 틀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평면 성분이 남아 있으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밖에 힘을 안 받으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이 이 포인트에서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음 순간에서는 저평면으로 어떻게 이렇게 휘어진 일이 없고 네, 휘어질 일이 없고 이렇게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쭉 이렇게 슬라이드 해간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늦게 들어와서 잘 앞부분을 못 들었는데, 그 X라는 게 지금 어떤 곡선인가요? 곡면인가요? 아, 네. X라는 게 지금 S2에서 정의하신 게, 그, 네, 매개화입니다. 그냥 U하고 V가 그러면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U가 이 여기를 북극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원점을 가두어서 생각하면은 요 각입니다. 요 각이 U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각이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XU가 뭘 하는 거냐면은 요런 곡선을 하나 생각을 해서요. 요 곡선을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게 XU가 되고 그리고 V라는 거 U를 고정하고 V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런 곡선이 나오니까 요 곡선에 대해서의 접 벡터를 구하면은 이 XV가 나오게 돼요. U만 V를 고정하고 U만 웃다 쭉 움직이면 요런 곡선이 그려져 있서 네. 그래서 X를 음. U로 미분했을 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왜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그러니까 미분이랑 사실 물론 접선이랑 관련이 있지만 접 벡터랑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왜 하필 어떤 곡선이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을 때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의 접 벡터가 나오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UV 평면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요런 그러니까 정의역이죠.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정의역에서
어떤 한 점, 잠시만요. 이걸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UV가 있고, 만약에 여기가 U0, V0가 되어서 얘가 X로 옮겨지게 된다면, 여기 한 점에 X, U0, V0가 이렇게 꽂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런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 요 직선을 생각했을 때, U, V0가 고정이 되고, 요 U 성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 U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북극에서 내려오는 각도인 거죠. 그래서 V.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되는 각도의 양은 고정이 된 채로,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만 변화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빨간색 곡선을 X로 보내준 거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 X, U0 더하기 T, V0 얘를 T로 미분을 공간 곡선을 이렇게 T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얘가 T를 0을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X라는 게 결국 R3의 벡터잖아요. U하고 V가 달라짐에 따라서 벡터 하나씩이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X라는 게. 그러면은 그걸 미분한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U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면 그 R3니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미분한 벡터도 R3의 벡터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컴포넌트 근데 와이즈가 네, 네. 그러면 걔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원점을 그 지금 구의 중심에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네. 근데 걔를 그냥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 접점에서의 접 벡터로 보겠다 그런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시점을 얘로 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얘가 시점을 원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음. 접 공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접평면에서 얘를 시점으로 갖는 접평면을 생각해서 요 평면 안에서 이렇게 노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리스 표현 정리에서 그, 명소준 선생님이 지금 해주셨던 건데 미분이 그니까 이게 매적이 달라져도 미분은 뭔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분이라는 게 그 공간에 대해서 또 달라지는 건가? 지금 좀 개념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매적에 의존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그 미분은 내적에 의존을 하면 안 돼. 특히 방향 함수는 더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F가 9에서 정의가 돼 있으면은 이제 얘를 생각할 때
어떤 구의 매트릭을 기준으로 한 얘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 뭐 G로 표현된 일단, 요 대정만 네. 저 방향 도함수 자체는 네. 내적이랑 상관없이 써볼 수가 있는 친구죠. 그죠. 네. 그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리스 표현 정리를 적용할 때는 애초에 저 방향 V가 탄젠트 플레인 안에 있는 친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저 내적을 써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트릭 그 내적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그 혹시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제가 판단이 잘 안 써가지고 스스로 혹시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G를 그냥 I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DVF가 있고 얘는 뭐 내적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고정된 I고 얘가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해서 만약에 G로 표현 그 내적을 G로 잡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만약에 내적을 한등하려 네, 근데 지금 V가 R, 네. 저기서 X라고 했으니까 XU랑 XV를 베이시스로 가진 상태에서 표현되는 그 친구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 내적을 I로 바꿔준다면 V도 바뀌지 않을까요? 표현이. 그러니까 아예 베이시스를 바꾸겠다는 소리니까. 음, 아까 이승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도 네. 베이시스 바뀌면은 그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랑 V랑 둘 다 바뀐다 이런 네네네. 둘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바로 드는 생각은 그런. 그러니까 애초에 저 V 자체도 XU랑 이 상황에서는 XU랑 XV를 베이시스로 갖는 탄젠트 플레인으로 이제 표현된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저 보장돼야 하는 저 그레디언트 F도 그 XU랑 XV로 이제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제 표현되는 그런 벡터일 거고 이제 그 걔네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를 갖고 탄젠트 플레인 위에서 하는 내적은 저 가중치 행렬이 있다는 걸 아까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실상 등식은 성립하지만은 얘네 둘이 완전히 다른 개념의 그런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공간, 그러니까 완전 다른 네, 기준을 뭔가 가지고 네네 완전 좀 네, 죄송합니다. 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뭐가 막 부딪히고 했는데 아까 발표해 주시는 거 듣고 이거 완전히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뭔가 이 네. 부분을 다루면 다룰수록 약간 좀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한번 노트 공유해 주시면 좀 일주일 정도 생각을 같이 해보고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또 이게 다들 좀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박강현 선생님은 그러면 공유해 주실 거는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김태현 선생님도 잠깐 해주실 게 있다 해서 네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도 사실 그 명서준 선생님이 해주신 거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잠깐 놔두고 있었는데 일단 잠깐만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 표현 정리에서 그 항상 그 유니크하게 정해지는 그 벡터 y가 어떤 L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본 거라서 이건 잠깐만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벡터 공간을 그냥 얼투라고 주고 그냥 닷 프로덕트가 아닌 내적을 하나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x를 그냥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으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어떤 선형 함수 리니어 펑셔널 t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건데 이게 리니어 펑셔널이니까 함수 두 개를 더한 걸 찢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수배한 걸 앞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t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찌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프로덕트 형태로 적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건데, 지금 얼투에서 지금 기본 V에 준 그 내적이 다 프로덕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어떤 그 일반적인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저를 잡아가지고, 걔를 기준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서, 그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바꾸는 베이시스 V1이랑 V2를 잡고 X를 V1과 V2로 바꿔가지고 걔를 T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서 똑같이 그걸 찢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질 거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임의의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는 베이시스를 하나 잡았을 때 걔를 기준으로 저희가 집어넣을 x를 정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은 t에 집어넣어서 얻은 결과는 그 그 v1과 v2를 t에다 집어넣은 거를 어떤 좌표로 갖고 그리고 저희가 x를 기본적으로 그 v1과 v2로 그 적었을 때 얻어지는 코디네이스로 이걸 다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모든 선형 함수는 그 일반적인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바꾸는 그런 베이시스를 잡아서 그거를 집어넣은 게 결국에 유니크한 Y로 결정되는 거구나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유니크하고 표현이 그 내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다가오는 게 있어서 이거는 간단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방향도 함수를 계산을 할 때 저게 내적으로 표현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로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진짜로 일단 계산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f를 얼투에서 올라가는 그냥 그냥 아무 함수나 잡고 어떤 기준점 p를 x0, y0로 잡고 방향 벡터를 v1, v2로 잡는 대신에 그 크기를 1로 잡는 그런 방향 벡터를 잡아서 실제로 극한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t를 0으로 보내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얘는 그냥 이걸 전개한 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저희가 방향 하나로만 기준을 잡고 봐야 되니까, V1 이거를 고정시켜 놓고, 그 Y 컴포넌트가 바뀌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으면서 Y를 고정시켜 놓고 X가 바뀌는 방향으로 보면서 이걸 두 개를 찢을 수 있었고, 그러면 얘를 결국 극한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희가 결국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y의 변화량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변화량이 같게끔 조절하고 스케일링 맞춰주고 그다음에 x 변화량을 맞춰주고 스케일링 해주고 그러면 결국에 이만큼이 얘가 될 거고 이만큼이 얘가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적힌다라는 거는 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 방향도 함수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리스 표현 정리의 결과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방향도 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리니어 펑셔널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어디서 리니어 펑셔널이 돼야 되는지가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여기 넣어주는 V를 바꿔 그 V에다가 알파벳을 해주면 어차피 여기에다 알파벳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알파벳가 있다고 치면 그냥 여기 알파 곱해주고 알파 곱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넣고 알파 넣고 알파 넣으면 다 똑같아지니까 결국에 여기서 알파가 붙으면서 알파 V가 되는 거니까 상수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에 여기가 V1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다 U1 더해주고 여기에 U2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하면 결국에 여기도 U2 더해주면서 뭐 U2, U1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내적이 되는 거니까 일단 리니어 펑셔널인 거는 같은데 그럼 어디서 리니어 펑셔널이어야 되는 건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방향도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적어봤는데 저희가 그 저는 처음에 그때 미적분 배울 때 이 방향으로 F가 그러니까 이런 선을 따라서 그 F가 변화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을 집어넣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저평면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런 접벡터를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접벡터를 기준으로 그 함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결국에 그럼 저기서 방향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저평면을 잡고 그 저평면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함수인데 그 접벡터 V를 집어넣었을 때 방향도 함수 값이 나오는 그런 선형 함수 선형 그러니까 리니어 펑셔널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확인했듯이 그 저희가 이걸 얘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얘가 d 알파 v의 fp가 돼서 얘가 알파의 dvfp가 되고 그럼 얘가 되니까 실제로 상수가 튀어져 나오고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한 것도 찢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멈춰가지고 그러면 내적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다 프로덕트니까 된다고 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감이 안 와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늘 그 명서준 선생님이 구위에서 함수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대충 일단 감으로 잡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명서준 선생님 얘기를 듣고 조금 헷갈려진 게 그 구위에서 함수 잡아서 그걸 계산을 할 때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first fundamental form을 내적으로 주고 그걸로 막 계산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F가 가진 그 fundamental form을 내적으로 쓰지 않고 다 프로덕트를 내적으로 써야 하는 건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first fundamental form이 그냥 그 아이덴티 나오는 거지 않나요? 혹시 왜 그런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게 F가 고위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그냥 R3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매개 R3에 대한 매개화를 잡는다 치면 아, 그냥 아, 다 그럼, 그냥 아,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갈 테니까. 그럼 만약에 F 위에서 다시 함수를 잡아서 하면 그때는 F에 그걸 써야 되는 상황인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기 F를 공면으로 보고 저 공면 위에 정의된 다른 함수를 정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한다면 이제 저 매개화를 잡아야 되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전 이까지 공유하겠습니다. 네, 다변수 적분 연습 문제 시트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1번 풀어보니까 그냥 선형대 수학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보니까 2번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어, 혹시 다음 주에는 뭐, 그냥 2번을 그대로 풀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풀기를 원하시나요? 한 3번까지 해보시길 원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은 그 다음 거 선대 보니까 지금 쌍대 공간, 쌍대 기저 이쪽 보면 될 것 같고 선형대 수학 영상 구체화하는 거는 그리고 연습 문제는 그냥 2번만 풀까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아니면 뭐 2, 3번 둘 다 해보고 3번도 적분이 있나요? 잠시만요. 어, 3번부터는 그래도 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한 2, 3 이렇게 두 개 풀어볼까요? 시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 뭐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3번까지 해보고, 뭐, 1번은 사실 저는 딱히 공유할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2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번까지 풀고, 영상 다음 거 보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